11번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것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요. 모든 xy에 대해서 우리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a제곱 더하기 4a가 0보다 큽니다. 가장 많이 쓰는 풀이는 우리가 완전제곱으로 변수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리고 뒤에 두 개씩을 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완전제곱을 만드는 거예요. 2y 플러스 1 그 다음이 원래 있던 놈이고 완전제곱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4하고 1을 더했으니까 5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x-2의 완전제곱이고 뒤에는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고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a제곱 그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돼요. 자, 여기서 이 x하고 y는 모든 xy예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아무거나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커요. 따라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 친구가 누가 돼야 될까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이러면은 이게 어떤 놈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3보다 꼭 크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마3이다. 그럼 무조건 성립하잖아요. 제곱이로 제곱이면 무조건 0 이상이니까.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라는 이 우변에 있는 친구가 얼마? 0 이하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게 0보다 크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여기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고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a가 1 이상 또는 a가 얼마? 마이너스 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게 우리가 방정식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꼴로 고치고 이게 0으로 풀었던 부정방정식 기억하세요? 그 부정방정식을 약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게 0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 그죠? 다른 어떤 양수면 이게 항상 그 양수보다 크게 하지는 못해요. 모든 xy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이 가장 작게 하면 요놈들이 둘 다 0이 돼서 0이잖아. 그게 0이거나 0보다 더 작으면 더 좋죠. 이거는 최소값이 0이니까. 그래서 요놈이 0보다 작다는 거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푸는 게 더 깔끔합니다. 자, 12번은요. 직선 2분의 1x 플러스 3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직선 L이 이와 같은 원과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시키는 대로 직선을 만들고 그 직선이 이 원에 접하도록 시키는 대로 쭉 따라가주면 될 것 같죠. 그럼 어렵지 않아요. 우선 y 이퀄 2분의 1x 플러스 3을 뭐합니까? 평행이동부터 시킵니다. 평행이동. 그죠? 그러면 y는 2분의 1에 x축으로 a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뭐한다?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1에 y-a 플러스 3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좌우에 2를 곱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2x-y 플러스 a-6은요. 요것이 어떻게 됩니까? 요 원과 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중심이 얼마? 2,4고요. 여기에서 저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 반지름 루트 5가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요거로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4 플러스 1의 루트 분의 자 여기다가 2하고 얼마? 4를 대입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반지름이 되어라. 따라서 a 빼기 6의 절대값은 5니까 결론적으로 a는 6 플러스 마이너스 5라서 11 또는 1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a의 합은 얼마입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들어오기만 하면 깔끔하게 풀립니다.
자, 13번 문제는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A하고 B의 여집합의 차집합은 차집합 변환 공식에 의해서 교집합의 뒤에 친구의 여집합이라고 배웠죠. 따라서 이것은 가볍게 변환이 되고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요. A에서 B 합집합 C의 차집합과 A하고 B의 차집합에서 C의 차집합을 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요. 보통 집합의 연산으로 풀거나 또는 일반적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연산으로 풀게 되면 A하고 B 합집합 C의 차집합은 A 교집합의 B 합집합 C의 C가 되겠죠. 그럼 이건 A교, BC교, CC가 되겠고, 그죠? C가 드모르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도 바꾸고 각각의 C니까 여기에서 앞에 있는 이게 어차피 다 교집합이니까 우리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부터 하고 얘를 하겠다. 앞은 차집합 변환 공식에 의해서 AB의 차집합, 교집합 C의 C가 되겠고, 그럼 이것도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앞에 것에서 뒤에 것의 차집합이 되니까 바로 우변으로 그대로 변환이 되니까 역시나 참이 됩니다. 연산이 조금 서툴거나 또는 벤 다이어그램을 연습하고 싶다면 이렇게 일반화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여기에서 성립하면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려봅니다. 이걸 두 개를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좌변을 보면 BC의 합집합이 있고 A가 있어요. A에서 BC의 합집합을 빼면 누가 남을까요? 그렇죠. 금방 나오죠. 그 다음 이거는 먼저 A에서 B를 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이게 남죠. 여기에서 또 C를 빼. 그러면 2차적으로 이게 남죠. 그럼 이 둘이 똑같죠. 따라서 참이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다음 디귿은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요걸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B 여집합 AC죠. 자, 이거 상당히 좀 연산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운데요. 요거는 이제 우변의 모양을 살짝 조금 보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A 합집합 BC는 AC교 B의 여집합으로 C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교집합의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BC교 A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차집합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교환법칙에서 자리 바꾸면 B-A의 여집합교, 이거는 A-B의 여집합이죠. 이 상태에서 요 C로 또 묶어냅니다. 그러면 B-A, 얘는 A-B, 교집합은 합집합, 그리고 전체의 여집합. 어차피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둘의 순서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변이 나와서 이것도 역시나 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도 조금 까다롭고 식도 조금 까다로운 게 사실 이런 모양들 자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연산도 우변을 살짝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13번은 2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9의 배수가 아니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거죠. 자,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를 n이라고 하면 얘는 9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죠, and, 그리고 이 n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아닌 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뭐 딱 봐도 아닌 수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체에서 우리가 요놈의 반대가 되는, 그죠? 그런 요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찾기 위해 요 조건의 반대인 요 조건의 부정인 것을 찾아서 빼줍시다. 일종의 여집합적 개념이죠. 요거를 부정하면 어떤 수 n은 9의 배수, and를 부정하면 이거나 n은 5a 플러스 4, 즉 5로 나누어 나머지가 4인 숫자예요. 이런 숫자를 200 미만 중에 찾아서 빼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9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200 미만 중에. 뭐 이런 건 쉽죠, 그죠? 그래서 200 미만 중 뭐를 찾는다? 9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
200을 9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래서 2, 9, 18, 2, 9, 18, 22개. 다음에 5로 나누어 나머지가 4인 것을 찾아볼게요. 즉 5로 나누어 나머지가 4인 수의 개수는, 그거야 뭐 4에서부터 이렇게 쭉 5씩 더해가면 되죠. 그러면은 4부터 5씩 더하면 9,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199까지가 되겠죠.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5 곱하기, 그죠? 39 더하기 4죠. 얘가 5 곱하기 0 더하기 4니까 총 몇 개? 40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는으로 연결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즉 공통인 부분을 빼줘야겠죠. 개수를 확인할 때.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두 번째 핵심이 뭐냐 하면 9의 배수이고 동시에 5로 나누어 나머지가 4인 수의 개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뭐 증명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이 친구는 9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이거는 5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 놈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45죠? 45 안에 이거를 만족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죠. 그리고 거기서 45씩 더하는 거예요. 즉 9의 배수이면서 5의 더하기 4꼴이 되는 숫자는 누가 있습니까? 그죠? 9의 배수 쭉 적어보면 9, 18, 27, 36, 45인데 이거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밑에도 나머지만 적어보면 4, 3, 2, 1, 0이니까 딱 9네. 그죠? 따라서 요 9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45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90이겠죠? 그럼 이제 몇 가지 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9에다가 우리가 45를 몇 개? 5개 안 되고 4개. 그죠? 그러면 이게 189까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개입니까? 45를 0개, 1개, 2개, 4개니까 총 몇 개 있어요? 5개가 교집합에 해당되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의 부정에 해당되는 9의 배수이거나 5로 나누어 나머지가 4인 숫자에 해당되는 숫자의 개수는 22개, 40개, 그리고 5를 뺍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50, 우리가 3이니까 7개가 되겠습니다. 이 57개를 결국 200 미만이니까 199에서 57을 빼죠. 그러면 140 몇 개? 2개가 정답이라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 배울 점들이 많은 문제이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특히나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게 사실 중학교 때도 많이 알려줬던 이야기인데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 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문제가 됩니다.